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9시마다 업비트가 왜 오를까요? 9시에 종가 마감이 되고 그날에 새로운 가격이 시작될 때마다 몇 프로에서 또는 몇십 프로씩 올라간 애들이 생기죠. 그런 애들이 왜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하나 떴다. forecast.news라는 곳인데 여기는 한국 미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미디어는 아니고 약간 한국 특파원 같은 데니 팍이라는 사람이 한국 특파원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계약된 기자겠죠. 자세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특파원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기사 내용이 살벌해서 설마 이런 일이 깨끗한 한국에서 일어날까 싶었다. 나는 우리나라 믿는다. 기자분이 그냥 쓴 거 옆에서 추임새만 넣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경기도 웨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해당 기자가 아까 데니 팍이라는 기자가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쓴 기사들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왜 9시마다 코인이 오르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업비트에서 돌아온 답변은 고개를 으쓱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최근에 엄청난 무기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다른 무기가 개발되고 있느냐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참 모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놀고들인데 주말은 잠잠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펌핑들이 평일에만 나오고 있고 주말은 아주 잠잠한 상황입니다.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걸 움직이는 수족들은 돈이 있는 애들이다. 주식과 다르게 7일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경우 주말은 오히려 일반 대중의 트레이딩 참여가 높을 텐데 과감하게 포기했다. 애들은 돈 있고 고용된 뻣뻣한 애들이다. 그리고 거래소의 컨펌을 받는 애들이다. 거래소 애들은 나름 포항공내 코테 높은 졸업생들의 자부심 똘똘 뭉쳐 있으니 주말은 쉬어야지. 컨펌 못 받는 주말은 일하면 혼나지. 거래소에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상당히 하이스펙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가격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래소의 컨펌을 받아야 한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추측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업계 종사자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과장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학과 교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협회장이면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김필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쨌든 차량과 관련돼서 아이오닉 같은데 이 차에 대해서 뭔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조사에 어느 정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교 교수님이라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현대기아와 척을 질 수 없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학생들의 취업은 교수님의 발언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조사나 이런 기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교수가 지도하는 이제 제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채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나중에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고려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오히려 개인 트레이더들이 단타로 가격 변동에 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때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움직임이 아닐까 이야기해 주신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9시에 상승하는 것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9시 되면 뭐 골라탈까 막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9시 경주마는 뭘까? 골라타고 기다리면 된다. 이번에는 뭐가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9시에 펌핑은 아마 거의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서버 자체의 시간과 API 기반의 매대 세팅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시간은 무조건 차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시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랜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소 서버가 세팅되어 있는 곳과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는 곳에 컴퓨터가 랜선을 꼽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랜선을 통해서 서버로 가고 그 응답이 다시 그 랜선을 통해서 컴퓨터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시간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없애려면 이걸 거래소 자체에 이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서버 자체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런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압수수색이나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 대기업처럼 창밖으로 컴퓨터 본체를 집어 던지기에는
거래소 본사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업비트 거래소가 지금은 역삼동 강남역 바로 앞에 회사를 사용하고 있죠. 곧 삼성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창밖으로 컴퓨터 본체를 집어 던져서 그거를 은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프를 관리해야 되고 세팅을 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거래소의 복마감과 동시에 매대를 재배치시켜서 동기화시키는데 순간적인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마감 딱 되자마자 딱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9시에 최대 1.5%, 12시에 최대 3%, 3시에 최대 2%, 6시에 최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면 나는 9시에 맞춰서 1.5%를 세팅해도 거래소의 시간과 순차적으로 차이가 나고 주문도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순간적으로 의도치 않게 어긋나서 생각보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만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버와의 물리적인 한계로 이제 세팅이 잘못돼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3%만 올리고 내리거나 아니면 3% 정도만 상승을 시켜서 사람들이 올라타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잘 시간이 안 맞아서 5%가 또는 10%가 뭐 이렇게 움직여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 매대도 채우지만 매도 매대도 채우면서 그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갑자기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 물량이 매도가 되면서 내가 내 물량을 먹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매도 물량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매수가 진행되어서 더 많이 내가 만약에 10억을 사겠다라고 올려버렸어요. 10억치 매수를 하겠다고 세팅을 해놨는데 매도에 10억치가 깔려서 그걸 내 물량을 내가 사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뭐 수수료만 내면 그만이죠. 근데 매도 매대에 물량이 차기도 전에 10억 매수가 돼버리면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담할 수 있다. 이건 개인 리딩방 개념으로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어설프게 접근하던 2017년도에 순진한 큰손들과 자산 인증 형태의 리딩방에서도 기실패한 사례가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API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야, 자 여러분 제가 1000비트가 있어요 하면서 같이 내가 어떤 잡코인 이거를 BTC 마켓에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사서 가격을 올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몇 번은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내가 손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뭔가를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손으로 막 시장가 매수를 긁으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폴로닉스에서 작업을 하자고 다 같이 특정 코인 한 날 한시에 사람들 보고 같이 사자고 꼬시고 실제로 작업에 참여했는지 확인차 계정 권한 공유하라고 했다가 결국 이도저도 안 됐던 순진한 녀석의 실패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거 올릴 테니까 같이 해 참여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가격을 올리려고 샀는데 자기가 미리 선취매 해놨다가 팔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너가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끔 계정 권한을 공유하라고 했다라는 말이죠. 참 이렇게 허접하게 작업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거 코인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떼돈 번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은 거래소 로그를 까봐야 된다고 하는데 에이 아니다. 퇴근할 때 사법경찰이 퇴근하는 거래소 직원 한 명씩 붙어서 폰 뺏어서 텔레그램만 띄워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니까 안 한다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핸드폰 좀 봅시다 라고 하면 영장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사실 볼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의심 정황만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만들어주진 않겠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직원 중 양심 선언하면 100억 준다고 하면 아마 몇 놈은 불걸? 저는 사실 100억도 아니라 한 50억? 30억만 준다고 해도 줄 설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직원들에게 일부 이런 작업에 참여를 시켜주지도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다들 그 정도 의심들은 하고 있죠. 아무튼 자 저희 커뮤니티가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200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활동해 주시고 계신데 계속 다양한 정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화면은 이 프로그램 보이시죠? 이 프로그램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맥스, FTX에서 사용 가능하고 자동호가, 스캘핑 모드, 스프레드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API 트레이딩, API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9시가 되면 작업을 할 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PI,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해서 바로바로 주문을 넣고 빼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그 정도까지 뭐 작업을 하는 API 트레이딩은 아니고요. 아까 사용했던 기능들을 구현을 해놓은 거고, 해당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다운받으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의심이 갈 수 있죠. 하지만 홈페이지 아래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운영 시간 내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우측 하단에 보면 사용법부터 해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위키백과도 오픈되어 있고요.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맥스, FTX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쿠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